부부 세계 일주 이재명 오자마자 국민 뒤통수를 2번 쳤다. 자,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이제 워낙 다른데 보도가 되는 데가 없어서 제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재명이 1년 동안 해외 출장을 22나라를 갔는데 그 중에서 일본하고 터키에는 2번씩 갔고 미국은 3번 갔으니까 연로로 치면은 25나라를 갔다. 출국 기준으로는 12번이다. 출국을 12번 출국해서 한번 가면은 2~3나라 돌아다니니까 25번을 갔다. 25개국을 갔다. 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어제 제가 이 과거 좌파 매체에서 분석을 했던 거하고 민주당 의원이 조장을 한 걸로 해서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때는 해외 출장만 가면은 뭐 언론들이 막 시비를 걸고 뭐 바이든 날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비 걸고 왜 그렇게 자주 나가느냐,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쓰느냐 난리를 쳤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그때 못지않게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금 해외 외유성 출장을 가는데 언론이 건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다 못한 언론에서도 지금 기성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는 기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소개를 드리죠. 조선일보 사설 보시면은 2달 동안 26일 해외를 순방한 이재명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2달 동안 26일 이 주식 그 롤러코스터가 되고 부동산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난리. 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부동산 난리 이겁니다. 요즘 SNS에 이런 글들이 또 떠다닙니다. 팔자니 양도세. 지금 부동산 그 대책을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팔자니 양도세를 물어야 되고 참 이거 참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거니 사자니 취득세 물어야 되고 팔자니 양도세 물어야 되고 그냥 살자니 종부세 물어야 되고 그냥 있자니 보유세 물어야 되고 그냥 주자니 정여세 물어야 되고 그냥 죽자니까 상속세 물어야 되고 그래서 집 안 살려고 하니까는 전월세 아파트 값이 급등해버리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엉망이죠. 거기다가 코스피 완전히 널뛰기 하는 무슨 뭐 도박판 카지노처럼 돼버렸고 물가 치솟고 있고 안보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떡하니 2달 사이에 26일 해외를 순방을 했다. 이재명이 어제 미국하고 남미 3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또 오는 길에 독일도 갔습니다. 독일을 거쳐서 귀국을 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 11일 이재명 취임 이후 최장 기간이고 김혜경 동행 3개 대륙을 거치다 보니 미국하고 남미하고 유럽 거치다 보니 세계 일주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일주. 거의 세계 일주. 저거 이번에 그 11일 동안 간 것만 해도 세계 일주 수준인데 제가 지금 1년 동안 연수 25개국 12번 출국 12번을 딱 한 달에 한 번씩 출국했네요. 그리고 그 전에 6월 9일부터 10일 동안 하루 모자라서 최장 기록이 아니네 그건. 10일 동안 유럽 3개국 교황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터키에 몽골을 방문을 했고 2달 사이에 26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 사이에 융성한 대접을 받는 별다른 현안도 없이 융성한 대접을 받는 국빈 방문 몽골, 브라질 그때 이탈리아도 있었죠. 다 국빈 방문 또 거기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장기간 해외 순방을 하면 적어도 한두 군데에서는 국정 책임자가 핵심 메신저를 발신하게 된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주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냥 외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해외에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고 나라를 비운 동안 보안수사권 폐지로 주가 폭락으로 국민들이 느낀 스트레스가 워낙 크니까 이재명이 왔는지 갔는지 아예 그 국민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재명을 수행한 정책실장 김용범이 주가 폭락 원인을 개미 투자자 탓으로 돌렸죠. 그래서 막 공분이 일어났죠. 근데 김용범이 그때 이재명하고 같이 외유 중이었다. 그때서야 이재명이 참 외국 나가 있지. 워낙 자주 나가니까. 청와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기업들과 AI 동맹을 구축을 했다. 남미에서는 핵심 강물과 에너지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하는데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9,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막 발표를 했죠. 9,500억 달러. 9,500억 달러. 엄청나죠? 이거를 마치 이재명이 나서서 막 한 것처럼 언론에서 막 포장하고 막 했는데 그러나 9,500억 달러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반도체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돈, 한국이 미국산 그래픽 처리장치 GPU 그때 센서하게 가져갔다는 거 그걸 구매하기 위한 돈 이게 다 집계가 된 겁니다. 엔비디아 CEO와 국내 대기업 회장들과 맥주 건배를 그때 이재명이 하는 사진이 막 실렸는데 그 맥주 가지고 막 건배하고 막 그 이재명 쪽에서 만든 자리죠. 그 사진이 신문 일면에 쫙 보도된 직후에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재명 말대로 수천억 달러 이렇게 막 사업을 막 추진을 하고 막 발표를 하고 하면은 주식이 올라야죠. 특히 이재용, 재태원 두 사람 막 또 불러다 놓고 막 했는데 이재용의 삼성전자, 재태원의 SK하이닉스 주식이 폭락을 한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이 외교 일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2달 사이에 3차례 해외 순방과 26일 날 체류 일정을 두고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를 할 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정상 외교를 두고 외유성 순방에 혈세를 낭비한다. 막 주장을 했습니다. MOU 같이 체결했다고 그러면은 공수표만 남발하는 보여주기식 외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내세워서 관건 외교를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2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뒤통수를 쳤다. 하나는 갑자기 세금 폭탄을 귀국한 날 내리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6.3 지방선거 때 다 이야기가 있었죠. 이거 선거 끝나면은 보유세하고 다 막 왕창 올릴 거야. 그런데 실제로 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2026 세제 개편안, 개편안 이런 걸로 해서 폭탄을 때렸죠.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공간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있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이 귀국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안 한다. 자, 그 약속이 다 지금 물거품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해서 속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세금 폭탄 이것을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해서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젠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느냐. 이재명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젠데믹, 이재명 젠 또는 젠 하고 팬데믹의 데믹, 엔데믹의 데믹 이런 것에서 위험한
그 이재명 의 위험성이 일상화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젠데믹. 그리고 이재명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본인은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활용해서 근저당 잡혀서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래놓고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다. 자, 앞으로 이재명이 만나자도 안 만난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 귀에 들어가겠느냐. 협치를 지도했던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영수회담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런 제안은 어떤 진정성도 없다. 본인 혼자 본인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자, 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야당도 발목 잡기 하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팩트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발목 잡기가 아니고 정말 이재명이 해도 너무한 그런 어떤 고집, 아집, 그리고 국민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 중요한 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부족하면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죠. 자,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외신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그전에도 몇 차례 외신들이 이런저런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실력 부족을 꼬집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을 뷰스앤뉴스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미국의 금융 전문 그 통신사죠. 아주 유명한 통신사, 건 있는 곳인데 한국 정시도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됐다. 투자 부적합 국가, 중국에 이어서 한국 정시도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됐다.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 서투른 시도가 시장에 오명을 씌워버렸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부양해서 이재명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참 서툴렀다. 그것이 시장에 오명을 뒤집어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이 제목이 이겁니다. 칼럼 제목이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 코스피가 지난 6월에 전 고점 대비 단 27일 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을 한 것을 놓고 지난번 2015년에 중국 정시 폭락 사태와 맞먹는 수준이다. 2015년에 중국 같다.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와 최근 매도세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 세계 최악의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정말 이런 정치가 언제 있었느냐. 하루에 뭐 20%, 30%까지 뛰었다가 20% 떨어졌다가 5%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보통 일이고 매일 사이드카 활동되고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변동성.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움직인 날이 무려 33일. 올해 들어서 5% 이상. 외국은 어떠느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4일. 우리는 33일. 5% 이상 막 등락을 한 게. 올해 들어서 33일. 일본 니케이는 4일. 홍콩 항생 지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5% 춤추는 거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칼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사양 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시키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에서는 칼럼니스트 결론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실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자성할 때다. 이재명 정권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큰 산달이 나기 전에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젊은이들, 처음 투자에 나서는 젊은 투자자들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뭐 여기저기 싸우성이죠. 레버리지 이런 데 막 투자했다가 그런 거 한번 이재명 정권이 뒤돌아본 적이 있느냐. 이건 지적입니다. 이 지난 2일에도 블룸버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폭락에 무너진 개미들, 이재명이죠. LEE. 리를 비난하며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개미들이 막 무너지면서 이재명을 막 비난을 하면서 다시는 내 투자 안 해.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일이 쏟아지고 있다.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말을 빌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후 한국 증시가 투기판으로 변했음을 비판을 막 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장이 낙폭을 만회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